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워닝트랙의 김정석입니다. 지난주 시간은 사사키의 오더글러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시간은 하타케야마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미트나 이런 미트류에 좀 파생적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좀 간단한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앞으로의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일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PD님?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이제 배너를 보면 2020년도 오더 가격 인상 안내 이렇게 배너가 이제 공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딱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현재까지는 종전에 있는 이제 금액으로 이제 오더를 주문을 받았지만,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오더 미트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포수 미트를 제일 많이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포수 미트 기준으로는 올해 골드 오더가 90만 원 네,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4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 4만 원이 인상이 됐고, 실버 오더는 종전에 이제 지금은 78만 원에 이제 주문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부로는 81만 4천 원. 네. 이제 천 단위로 이제 금액이 이제 끊기네요. 네. 그래서 실버 오더 역시도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단에 있는 일루미트나 오더 글러브들도, 일반 이제 야수용이나 투수용 글러브들도 다 가격이 올랐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사항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트 다음으로는 이제 포수 장비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내셨죠. 예. 근데 점점 이제 금액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포수 장비 중에서도 마스크하고 프로텍터, 렉가드, 신형 렉가드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유강남 선수가 썼을까요? 예. 유강남 선수가 썼던 건데, 신라이트라고, 예. 가드인데 좀 약간 암가드처럼 생긴 완전 통민자로 된 렉가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선수들은 좀 편하다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가격이 일반한 렉가드보다는 좀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포수 장비가 이 마스크 프로텍터 렉가드, 시형 렉가드가 종전의 가격에 비해서 제일 많이 뛰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마스크 프로텍터 렉가드 세 가지만 합산을 해도 금액이 한 178만 원이 나옵니다. 예. 이게 기본 이제 포수 장비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이 외에 이제 부가적인 옵션들이 하다케야마는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막 요소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2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사양만 가지고 주문을 하셔도 거의 100만 원 후반에 육박하는 이제 가격이 형성돼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중고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들이 좀 이제 중고 방어가 굉장히 이제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참에 우리가 기간은 오더 기간이 항상 하다케야마는 거의 반년을 걸리는데, 이참에 한번 새로 주문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한 9일 남았나요? 9일 10일 예. 남은 기간 동안 잘 생각하셔서 인상되기 전에 금액으로 주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하다케야마가 이제 최근에 어떤 제품들이 또 이제 올라와 있는지 제가 매주 이제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는데, 보시면은 하다케야마는 크게 다를 게 없네요. 다를 게 없고, 여기 두 번째 보면 이제 하다케야마 왁스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도 잘 팔려요. 오일 중에서도 거의 제가 좋아하는 오일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오일인데, 이제 케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안에 내용물은 변함이 없고, 케이스가 좀 바뀌었네요. 예. 케이스가 좀 바뀌었고, 하단을 쭉 내려가 보면은, 지금 여기 하다케야마 공식 인스타그램인데,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여기 오사카 직영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마 거기에요. 아마 에키칸이라는
그 상가 이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 1층에 매장이 있는데 여기 상단에 이렇게 1층 위에 막 지하철이 다닙니다. 예. 그래서 몇 분 단위로 지하철 소리가 들려요. 가게가. 예. 그래서 되게 좀 메인 스트리트 상권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다고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하다케야마 담당자한테도 들었는데 아마 뭐 곧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아직은 뭐 열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소식도 좀 아쉽게도 좀 들려옵니다. 예, 들려오고 네, 이쯤에서 뭐 인스타그램은 뭐 이 정도로 하고 하다케야마 일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들어오면은 보면은 올해 가장 뭐 좀 뭔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좀 올라온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좌측에 보면은 이제 Q 시리즈라고 여기 이제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게 약간 한정 개념으로 발매를 했었어요. 올 초에 한 봄하고 여름 정도 사이에 발매가 됐던 걸로 아는데 국내에도 이미 뭐 각 점포마다 필요한 업체들한테는 다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이슈가 좀 돼서 미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은 사보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포수 미트, 일루 미트, 투수, 내야, 외야 이렇게 뭐 딱 요 단칼라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수, 내야, 외야는 좀 하반기에 좀 늦게 들어오고 일루 미트하고 포수 미트는 이미 들어와서 판매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금액도 79,200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Q-OK라는 품번을 갖고 있는데 Q 시리즈가 이게 한문으로 이제 오래될 굿자, 네, 굿자네요, 굿자. 네. 그러니까 하타케야마가 그 우리가 주문 미트를 넣을 때 마음심자라는 그 한문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각 모델마다 이 한문을 넣는 이유는 그냥 이 설립자의 그냥 그 생각하는 거, 야구에 대한 그런 생각하는 것들을 각 그 제품의 라인업에 좀 많이 이렇게 어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에 담은 문구고, 항상 그런 뭐랄까 그 야구는 그 나의 그런 뭐 평정심, 이런 마음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야구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항상 첫 번째로 하다케야마 하면은 그 마음심자라는 그런 문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런 각인이지 않나, 시그니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Q 시리즈는 일단은 똑같은 화우 가죽을 사용을 해요. 일본산 화우 가죽을 사용하는데 화우 가죽 중에서도 좀 약간 급유라고 하는데 약간 부드러운 소재 이제 와규 가죽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이 제품은 조금 좀 하드한 그런 플레이어들을 위한 것보다는 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유저들을 위해서 이제 좀 개발을 했던 이런 Q 시리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각 그런 포지션별로 좀 일반적인 그런 노멀한 글러브에서 좀 요소들마다 하다케야마가 추구하는 그런 좀 새로운 그런 기술력들을 하나하나씩 좀 넣어놨어요. 네. 하다케야마가 잘하는 게 이런 걸 넣으면은 바로바로 상표 출원을 하고 의장 등록을 일본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이 카피를 못하게 이런 거는 하다케야마가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포수 밑에 보면 손등에 이런 셀라문보다는 이런 하다케야마의 고유의 그런 기능 디자인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엄청 많이 지금도 카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는 비추해요. 국내 업체들이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이런 것들은 표절도 해서도 안 되고 엄연한 하다케야마의 그런 특허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런 유사품을 보시면은 사실 저는 구매하라고 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다케야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쉘라무브 기능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 시리즈는 가장 주안점으로 둔 거는 이 포수 미트는 펠트가 엄지 펠트가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지 손가락도 많이 이렇게 좀 약간 굴곡이 져 있듯이 이 엄지 쪽으로 캐칭을 하기 위해서 되게 굉장히 이런 포구 중심이 엄지 쪽에 가 있는 이런 미트들은 좀 이게 그 안정성, 포구할 때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부상으로부터 조금 방지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덩 이제 펠트 자체를 처음에 제작을 할 때 이렇게 좀 둥그런 굴곡지게 패턴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Q 시리즈들은 다 오더 사항이 없습니다.
뭐 내년에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QCA 자체는 그냥 한정 글러브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우측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다케야마가 꼭 글러브만 메인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도 아니고요. 또 포수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도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포수에 이제 캐쳐에 좀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로 인식들이 많은데 우측에 보면 이렇게 신발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이 정도로 일본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봤고, 네. 근데 국내 하다케야마 코리아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와 봤습니다. 예. 아까 가격 올라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 대체적으로 미트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미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2020년도에 1월 달이죠. 예.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이제 뭐 하다케야마는 이제 기존의 단일 커스텀의 라인에서 좀 벗어나서 골드 오더냐 실버 오더냐 이제 두 가지 라인으로 이제 파생적으로 나눠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유저들이나 이런 프로 선수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이요 일본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한 이런 패턴을 오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런 사용자들은 조금 약간 옵션들을 많이 요구하고 다양한 컬러도 요구하고 기본 뼈대가 있는데 웹을 좀 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선수들의 요청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런 제작 공정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지양하자. 예, 그냥 좀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델들은 실버 오더로 넣어놓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골드 오더는 모든 옵션 다 넣어도 돼. 그냥 너가 원하는 거 다 만들어줄게 하면 골드 오더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대신에 금액이 완전 점프했죠. 올랐죠. 예. 그래서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던 그런 강민호 사양이나 양의지 사양들이 들어간 부분들은 전부 실버 오더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골드 오더 사양이에요. 예. 이제 웹도 변경이 됐고, 예. 뭐 선수들이 입수부 안쪽에 검지 패드 들어가 있고, 예. 이런 이제 기본에 없는 사양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골드 오더라는 이런 이제 오더 옵션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가끔가다 이제 골드 오더하고 실버 오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딱 쉽게 설명드리면 실버 오더는 기본 오더에 그냥 기본 사양 뭐 2톤까지 네. 3톤까지는 3톤부터는 또 골드 오더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패턴에서 인치업도 안 하고 기본 사양 크기로만 하시면 실버 오더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무조건 나는 크기를 커야 돼 5mm라도 인치업을 해야 돼 한다고 하신 분들은 골드 오더로 가셔야 된다는 거. 네. 이거를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도 초반에 지금 여기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게 이제 강민호 선수가 지금 시즌 중에도 아마 이 K블루 컬러를 사용을 하는 걸로 저는 봤는데 올해까지요. 요게 일본에서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 먼저 이제 K블루 컬러를 열어줬어요. 하다케야마가. 그래서 이 컬러 사양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골드 오더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일본도 올해 보니까 이 케이블로 컬러로 글러브 샵 오더가 많이 나오는 걸 저는 본 것 같은데 일단 이 케이블 컬러는 약간 우리 국대 이미지적인 이런 컬러 가죽이 있었는데 네, 하다케야마에서 국내에만 좀 열어줬다라는 거. 네. 강민호 선수가 아마 올해 도쿄올림픽 때도 사용을 하려고 아마 이런 모델 컬러를 좀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뭐 삼성 배색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패턴을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확히 이제 우리 하다케야마는 딱 그냥 M2냐 M8이냐 이 두 가지가 그냥 극명하게 이제 갈려 있는데 우리 유저들 사이에서는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하다케야마의 이제 프로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스폰 받는 그런 선수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약된 선수는 양의지 선수하고 강민호 선수하고 유강남 선수 3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하다케야마를 쓰는 선수들은 구단에서 이제 하다케야마에 주문을 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 선수는 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인데 양의지 선수하고 강민호 선수는 이제 M2 사양을 쓰는데 M2 사양에서도
이제 기본 사양에서 크기를 가장 크게 한 10mm 업한 모델이 강민호 사양, 그 다음에 양의지 사양은 5mm 업한 사양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의 크기가 양의지 선수 사양이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가늠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뭐 제 블로그에도 많이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 당연히 글러브가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배면부 쪽에 보이는 이 간격, 이 부분, 외 하단에 보이는 이 부분의 간격이 강민호 사양 선수는 제일 큽니다. 아마 카이 미트도 아까 그 흰색 미트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흔들려. 이게 가장 비교하기 쉬운 게 카이 선수의 여기 하단에 있는 크기와 강민호 선수의 크기를 보면은 간격이, 카이 모델은 간격이 좀 좁습니다. 근데 강민호 선수 사양은 인치업 사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벌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최대치예요. 요것보다 5mm 작은 게 양의지 선수 사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기를 가늠하기 때문에 이걸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2 사양에서도 가장 크게 사용했고, 기본 뼈대 M2의 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라스틱 심이 들어가죠. 그게 기본 웹인데, 이제 국내 선수들은 이제 그 플라스틱 심이 들어간 그 웹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여기 카이 선수가 들어가는 이제 이 웹인데, 이 웹이 M2에 원래 기본에 들어가는 사양이거든요. 근데 국내 선수들은 이제 약간 이제 사이즈도 작고 이런 얕은 사양의 웹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변형을 줬기 때문에 이제 골드 오더 이제 옵션 적용이 된 사양입니다. 사양이 된 거고, 전체적인 이제 이 뭐 패턴 차이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는 일단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면은, 일단은 이런 뭐 손등의 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컬러도 좀 다양하고, 직자수냐 아니면 약간 이제 우레탄 이런 타입의 라벨을 선택하냐, 이런 차이들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금 뭐 양희 선수나 강민 선수는 다 쉘라무브 쉘라무브의 기본적인 패턴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캐칭했을 때 그 조작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나름 하다케야마에서는 거의 한 7, 80%는 쉘라무브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쪽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마운신 각인이 이제 각인이 되어 있고, 상대를 보면 여기 프로다시 SL47 요런 것들도 골드 오더로 했을 때 이제 개인 커스텀 시에는 이제 사용하는 유저분들의 이제 개인 이니셜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실버 오더에는 불가합니다. 실버 오더는 그냥 기본 패턴에 각인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금액 추가하시고 골드 오더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뭐 하단에는 이제 스페셜 프로 오더 화우라는 이제 뭐 와규 가죽이라는 불박 각인도 되어 있고요. 이런 각인 자체도 이제 하다케야마는 금박 옵션으로 해서 추가금을 내시면 지금은 이렇게 검정으로 된 불박 각인이 있는데, 이거는 무료지만 이제 뭐 금박이라는 그런 좀 룰리스 같은 그런 각인을 원하시면 추가금 내시면 그런 옵션들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고, 이제 좀 달라진 점이,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그런 모델들하고 좀 달라진 점들이, 여기 새끼손가락 면에는 이제 온리 더 프로라는 이제 하다케야마의 이제 뭐 미즈노가 프로가 있다면 하다케야마 이런 온리 더 프로라는 각인이 있는데, 이제 제작 연도하고 이제 그 제작했을 때 그 달이 여기가 이제 기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다케야마에서도 주문을 받다 보니까 그런 날짜 각인을 좀 노출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오더가 나오면 이렇게 엄지꼬리 끈 쪽 안쪽에 말려서 여기에다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이게 원래는 새끼 쪽에 들어갔거든요. 보이시나요? 보여? 이게 엄지꼬리 끈 안쪽에 이제 생산 연월 이게 적혀 있는데, 이게 원래 새끼 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빼달라는 유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뭐 엄지 쪽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양의지상도 똑같습니다. 크기만 좀 다르고 똑같고, 지금 올해 한 가을쯤에도 제가 이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선수들도 올해 이제 도쿄올림픽을 다녀오면서 이전에 워닝트랙에서도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 재팬의 카이 선수가 올해 이제 골든글러브를 받았고 하다케야마의 주력 선수예요. 주력 선수인데 이제 도쿄올림픽 가서도 이제 워낙 이제 뭐 가까운 나라니까 이제 한일전이 했을 때 뭐 연습 뭐 배팅 게임에서 연습 시합 전에 연습할 때 이제 각자의 그런 같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도 하고 했었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카이 선수가 이제 하다케야마 이제 6기 미트를 사용을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제 같이 뭐 껴볼 기회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원체 사이즈가 작고 컴팩트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카이 선수한테 최적화된 뭐 미트기도 하겠지만 예전부터 그런 형태의 작은 컴팩트한 미트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미트들을 접해보지가 않았으니까 실제 카이 선수가 쓰던 그런 미트를 손에 껴보고 아마 이제 한국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그런 사이즈도 좀 줄인 모델들도 일부는 제작을 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급은 된지 모르겠는데 실제 게임 때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선수를 통해서 일본 선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카이 선수 스타일의 이제 미트도 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M2하고 M8을 가장 많이 하다깨면서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선호하는 게 갈리는데 M2는 일단은 인기가 워낙 좋아요. 예. 이제 우리 사인야구에서는 일단은 뭐 너무 작은 미트들은 이제 좀 어려운, 저는 이제 하다케야마 자체가 글러브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입문자용을 떠나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자의 입장에서 캐쳐를 보시는 분들은 하다케야마 미트를 한 번쯤은 다 써보세요. 근데 새 글러브를 써서 길들여서 쓰는 거냐 아니면 중고 글러브를 길 잘 들이는 걸 써서 쓰는 거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근데 M2 자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반면에 이제 뭐냐면 포켓 자체가 너무 이제 얕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좀 반감들이 있는데 M8은 꾸준히 포켓이 M2와 반대로 이제 포켓이 워낙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구 중심의 이제 미트의 패턴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양은 지금도 선수들 사이에서도 M2로 가냐 M8로 가냐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유강남 선수는 두 패턴 다 안 써요. 유강남 선수는 조인성 코치가 LG로 가면서 이제 기존의 선수의 이제 전성기 시절에 그 조인성 선수가 썼던 패턴은 지금 없어요. 하다케야마에. 근데 아마 조인성 코치가 지금도 코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종종 하다케야마 미트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뭐 유강남 선수한테 뭐 한번 이거 껴봐라 뭐 캐칭해봐라 줬겠죠. 근데 그게 흔쾌히 유강남 선수한테 맞으니까 이제 조인성 코치가 썼던 그 사양을 맞춰주십시오 하고 네, 제작 의뢰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강남 선수는 M2냐 M8이냐 둘 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패턴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정보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근데 조인성 선수가 현역 시절에 썼던 것보다 5mm 작게 냈습니다. 네. 그것 정도만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뭐 M2, M8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면은 이제 포수의 그 패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아까 내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일본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기본적인 형태의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하다케야마의 그런 라인업들이 기성 모델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 설명이나 이런 문구들을 보시고 이제 주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다케야마의 그런 포수 밑으로 이제 저는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패턴들이 포수 미트만 하더라도 한 7, 8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보면은 Q 시리즈는 한정 모델로 발매했던 거고 이제 AX 시리즈가 하다케야마의 기성 라인에서는 가장 고가 라인입니다. 그 순대로 순차적으로 뭐 우측의 PBW 시리즈가 AX 시리즈 다음 모델, 이 다음 모델이 경식 사양의 V 시리즈, 경식 사양의 K 시리즈, 여기까지가 경식의 그 라인이에요. 예, 기성 라인인데, 그러니까 AX 시리즈 라인도 보면은 브라운 컬러의 가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X 시리즈는 이 컬러밖에 안 써요. 그냥 철저하게 하다케야마는 그 가죽의 컬러로 약간 라인을 좀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운 컬러의 검정끈, 이게 AX 시리즈입니다. 그게 금액대가 53,900엔, 56,000엔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단에
M8형, 네. M8형이 있고, M8형은 이제 백 스타일이 이제 AX 시리즈에 있는 요런 002F의 패턴인데, 요런 스타일로도 이제 꼭 쉘라 부분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요런 컬러들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M8의 기본형이고, 그 다음에 M22형. 네. M22형이, 이것들은 많이 선호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M8보다 좀 사이즈가 큽니다. 지금 여기 상단에 보면은 크기 사이즈가 여기 10.5인치, 8.6인치. 네. 지금 이 모양대로 가면서 이제 여기 줄자로 잰 길이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M8하고의 플랫폼은 같은데 M22형은 M8보다 좀 사이즈가 더 커요. 그러니까 M22형은 M8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이 AXC면 PBW 시리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PBW는 브라운 컬러하고 블랙 컬러, 예, 이 두 가지 라인으로 PBW의 이제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M010은 이 글러브 자체도 굉장히 좀 사이즈가 10.8 사이즈가 나오는데 일단 웹 자체가 아베 웹이네요. 예, 오픈백의 아베 웹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M01은 약간 M1하고 이제 M1형도 있고 M01형이 있는데 M2 기본형보다 한 치수 좀 작습니다. 네. M2 기본형도 작은데 그보다 더 작아요. 굉장히 글러브가 진짜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베앱을 장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M01형으로 네, 이제 기본형을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는 M8형, PBW에도 M8형이 있네요. 이게 워낙 이제 많이들 구매들을 하시니까 M8형은 PBW에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M9형도 오픈백 스타일. M2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M01형보다 사이즈는 큰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게 M01형. 네. 엄청 얕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강민호 선수나 양의지 선수가 쓰고 있는 기본형의 이제 뼈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웹도 아까 보시는 그런 카이 선수의 그런 웹을 장착을 하고 있네요. 네. 하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V 시리즈 넘어가면 이제 점점 이제 가격대는 좀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약간 입문자나 아니면 그냥 보급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대가 그래도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다 5만원대고 5만원대 초반이에요. 예. 여기서도 포즈 밑에 보면 M2 사양이 있고 M8형이 있고 네. M2형이 있고 S 시리즈가 이제 경식의 가장 밑에 있는 라인업입니다. 예. 여기 사양에도 이제 아까 M01형이 있으면 M1형도 있고 M8형 있고 해보면 M9형도 있고 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요. 약간 백스타일의 모양도 다르고 네. 크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다케야마가 한 8, 9가지의 포즈미트를 이제 지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시고 제품마다의 그런 특징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예. 야도란님, 아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녹색 가죽 검지 커버 부분에 있던 녹색 들어간 색으로 오더 가능? 네,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거 보신 컬러는요, 일본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연식 모델입니다. 네, 연식 모델이에요. 초롱초롱님, 하다가 오더 신물이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워요, 저도. 네. 진짜 있으면 편한데, 뭐 업체 보니까 색연필로 그려가지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색연필로 색칠을 해서. 왜냐면 워낙 고가이고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진짜 미스나면 컬러에서 미스가 나는 거예요. 정말. 왜? 수기로 다 적습니다. 저희 같은 업체들은 그래도 그나마 하다케야마는 이미지화해서 이제 이미지마다를 그냥 컬러를 기입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담당자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잘못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6개월 만에 나왔는데 미스가 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예. 호들호들님, 사인야구 3부리가입니다. 하다 기성 알파 001을 사용했었는데요. 같은 팀원께 사인야구 하단 미트가 좀 딱딱하지 않느냐 얘기했었는데 하단 오더 포스 미트는 괜찮을지 의견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AX002, 네, 002 패턴이잖아요. 네. 근데 AX 모델의 기성 모델을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오래 써야 됩니다. 예. 진짜 인위적으로 길들이는 방법은 뭐 바로 실사용을 하시려면 무령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무령부가 싫다 하신 분들은 뭐 수타 방식으로도 길들이게 하시는데, 진짜 하다케야마는 선수들도 한 시즌 써야 글러브가 어느 정도 각이 잡히고 이제 뭐 150kg, 160kg를 이제 뭐 스프링 캠프에서 몇백 개씩 받다 보니까 길이 금방 납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알파 시리즈를 뭐 만약에 새 글러브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새 글러브를 길들이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저는 이제 뭐 Z나 이런 미트를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에이스님은 하다가 왜 이렇게 가격 올리나요? 이거는 이거 저도 불만인데, 하다케야마는 일단은 대만산을 제외하고 이제 오더 생산이나 아니면 고가 라인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하다케야마의 자체 공장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제작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이제 주문은 많은데 이제 인력이 수급이 이제 수급 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이제 야구가 많이 불황이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런 필요도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인건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재도 상승하고요. 예. 그래서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일단 좀 가격이 좀 많이 오는 게 좀 아쉽네요. 예. 내년에 가격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트 기준으로 해서요. 미트 기준으로 해서 미트 기준에서 94만 원, 골드 오더가 그러니까 4만 원 올랐습니다. 지금 90만 원에서 골드 오더가 94만 원이고요. 실버 오더가 78만 원인데 71만 4천 원. 네.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미트는 하닥이라고 하는데 꼭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기준점이 그냥 뭐 저도 동네 야구를 하잖아요. 동네 야구 하는데 뭐 투수가 정말 뭐 어느 정도의 수준급으로 투수가 던지고 어느 정도 내가 프레이밍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으면 당연히 하다케야마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저 역시도 야구하면서 항상 대부분이 100km 이내의 선수들의 볼을 받다 보니까 하다케야마에 아무리 그런 뭐 좋은 미트를 사용을 하더라도 좀 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이 잘 잡히려면 사용하기 편한 글러브를 쓰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예. 그래서 연식으로 써도 괜찮은데 연식도 굉장히 하드합니다. 예.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더로. 하다케야마 공식 홈페이지 보면은 오더에 대한 수기로 이제 시트가 있어서 이제 시트라는 그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님 이게 시트가 자료실에 있을까? 네, 여기 있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더를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예. 왜? 그냥 판매자들이 이제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그 배색과 패턴과 뭐 모델들을 가지고, 예. 모델들을 가지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정하셔서 오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그거에 맞춰서 시트 작성해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유저분이 말씀하셨는데, 구독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오더 용지를 조금만 좀 하다케야마가 좀 돈 좀 쓰면 그 시뮬레이션만 하면은 정말 간편한데, 아직까지도 일본은 이런 수기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도 고만고 하다케야마 코리아가 한글로 다 친절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드 오더냐 실버 오더냐 이 용지도 다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실버는 그냥 간단하게 기본이고, 골드를 할 경우에는 요구사항들이 많을 거니까 요목조목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이제 하다케야마에 주문을 하게 되는 형태인 거죠. 예. 그래서 두 장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텍스트로 작성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하나는 글러브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모양 안에 컬러를 지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경식 골드 오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1번 모델로 갔을 때 이거를 이미지를 보면서 사실 설명을 드려야 가장 좋은데, 그래서
지금 우측에 이 두 장을 갖고 이제 고객님들이 상담을 하면 제가 이제 컬러를 좀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색상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그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선수들이 사용했던 그런 컬러들을 참조를 해서 오더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예.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복잡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확인을 좀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더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기본 모델은 뭐 우투냐 자투냐 이런 선택을 하시고, 이제 기본에 뭐 M8이냐 M2냐 이런 선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우투로 이제 대부분 하실 거죠. 포트는 대부분 우투시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나는 그냥 기본상으로 갈래 하면은 기본으로 가는데, 이제 인치업을 하냐 인치 다운을 하냐 이런 사항들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골드 오더에만 적용이 돼요. 예. 포켓의 깊이도 깊게 보통 얕게 선택 가능합니다. 예. 골드는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백 스타일은 A냐 B냐 C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쉘라 무브로 하냐 레귤러 사양으로 하냐 AX 타입으로 하냐 뭐 오픈백으로 하냐, 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선택도 가능하고, 힐 모델 선택 힐 모델이 뭐, 이게 힐 모델이 어떤 사양일까? 4번 힐 모델 하여튼 이거는 패스하고요.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일단 5번의 가죽 색상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미지를 보면서 가죽을 하나하나 넣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더 나오셨던 분들 거에 이제 이미지를 좀 참조를 해서 좀 컬러가 좀 이제 밸런스가 좀 잘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죽 강도도 이제 뭐 강하게 보통 부드럽게, 예전에는 강하게 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으로 나와도 돌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내는 것도, 이제 크기가 작은 미트 사양, 뭐 카이 사양 같은 거를 강하게 내면요 더 어려운 겁니다. 예. 글러브도 작은데 강하게 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내신다고 하면 보통 M2 사양이나 골드 M8 사양 이런 부분들은 가끔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프로 선수들도 당연히 강하게 내는 선수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 야구는 부드럽게 내도 강하게 나옵니다. 예. 하단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심강도 두께,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여기 이제 뼈대가 될 수 있는 펠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강도라든지 이제 그 펠트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정말 민감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보통으로 갑니다. 예. 가끔가다 심두께를 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캐칭에 자신 있어 하는 분, 나는 수비에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은 공을 좀 빨리 빼내려고, 예, 무게를 좀 줄이려고 얇게 내신 분도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쪽 가죽 선택은 입수부 가죽을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울트라 스웨이드라는 거는 가죽은 아니에요. 인주피혁인데, 요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땀이라든지 이런 게 흡수력이 좀 빨라요. 예. 그래서 그 세모 소재 있는 거 아마 오더 내신 분들 아실 텐데, 요런 애 입수부 가죽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 잘 안 내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냥 동피 냅니다. 네. 동피 소재로 많이 되어서. 사슴 가죽은 디어스킨은 잘 안 내세요. 네. 대부분 동피, 일본 소가죽, 포고면과 동해, 네, 이걸로 많이 선택하시고, 웹 선택은 이제 골드 오더니까 이제 M2는 그 아까 플라스틱 웹 심이 들어간 게 기본 사양인데, 강민호나 양의지 사양이라고 하면 이거를 선택을 하시겠다고 하면 따로 코멘트에 강민호 사양으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미다시 웰팅 선택. 네. 하미다시 웰팅 선택이면 당연히 이게 포수 미트의 백 스타일의 모양에 따라서도 여기 손가락 부분에 하미다시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쉘라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미다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럼 11번에 손가락 커버 선택. 네. 여기도 여기 검지 커버를 선택을 하냐 안 하냐인데, 이제 강민호나 양의지 선수들은 다 손가락 커버가 있는 쉘라 부분을 선택을 했고, 카이 선수는 실제 경기 지금용에서는 검지 커버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패드만 달려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커버가 없어요. 근데 선수들은 어차피 검지를 빼고 쓰기 때문에 그냥 눌러서 씁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EX 옵션. 자, EX 옵션은 저기 검지 커버, 이제 손가락 커버에 검지 쪽에 있는데, 이 안쪽에 가죽을 하면은 더 덧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충격을 나는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 완충 작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EX 옵션도 필요하다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뭐 입수부에 검지 패드도 넣으시고 손가락 커버도 있는데
두께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게 검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EX 옵션은 잘 넣지 않습니다. 예, 그거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4번의 핑키 패턴도 중요한데, 핑키 패턴은 아마 지금 오더 내신 분들 대부분 다 넣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의 핑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하다케야마만 고유로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거다 보니까, 이거 한번 비춰주실래요? 예. 요게 핑키 패턴이 요 새끼 쪽에 우리가 이제 이 글러브를 이제 착용을 하고 오므렸을 때 여기가 접지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이 항상 뭔가 글러브의 내구성이 많이 무너지고, 다른 브랜드들은 이 하다케야마의 이 핑키 패턴의 스타일이 없어요. 근데 하다케야마는 하도 미트를 많이 만들고 뭐 AS라든지 이런 수선 부분이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아마 자구책으로 본인들이 이제 좀 요 핑키 패턴의 옵션 사양을 좀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구성도 좀 높여주고, 뭐 약간 손가락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손 큰 사람들의 좀 약간 좀 글러브에 좀 늘려줌 이런 것들을 조정을 좀 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은 오더 내실 때 핑키 패턴 옵션을 좀 많이 넣으세요. 네. 그 다음에 15번, 16번 뭐 TI, FIX 선택, 오크론 선택 이런 것들은 미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 앵크 블록 기능도 미트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글러브 야수, 투수용에만 적용할 수 있는, 네, 옵션 사항들입니다. 예. 그냥 하다케야마가 좀 글러브의 그런 좀 기능적인 것들을 요소들을 좀 각 포지션에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야구하면서 저도 이런 기능 들어가 있는 거 사용해봤는데 한 번도 뭐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17번까지 없고, 힐 묶음 방식도 포수 미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보스힐 이런 것들도 여기 손 아래 힐 레이스 이제 끈 감는 방식인데, X자 교체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옵션 기능인데, 이런 것들도 투수 아니면 내야, 외야 이런 사양들의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끈 색깔도 글러브 뭐 배색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색상에서도 보시면은 제이블루라는 컬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이지 두산 배색의 그런 네이비 컬러라는 겁니다. 얘네는 네이비라고 안 하고 제이블루라고 하네요. K블루가 우리 국대 그 파란 색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네.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라벨 선택, 이제 직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와펜 자수가 있고, 실리콘 라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수들이 실리콘 라벨을 많이 선택을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유저분들도 실리콘의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예. TV 각인은 이것도 그냥 하다케야마의 그냥 이 약간 조금 약간 시그니처 이미지의 시그니처 모양일까요? 예. 여기 로고 이제 자수 안쪽에 약간 이렇게 뭔가 날림이 있는데, 예, 그냥 모양이에요. 여기. 요 TV 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포인트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라벨만 선택하시면 되고, TV 각인을 선택하시면 이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2번이 벨트 아랫부분 털 선택. 이거는 입수부 안쪽에 털 색깔 선택하는 겁니다. 예. 털 색깔. 양모. 검정털 좋아하냐, 흰색 털 좋아하냐, 그 다음에 울트라 스웨드 패드냐. 이거는 털 선택 안 하고 털 빠집니다. 그냥 털 없이 가자 하는 분들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스티치 컬러는 23번으로 가고, 스티치 컬러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예, 7가지 색깔밖에 없네요. 네, 다음으로 중요한 게 24번인데, 이름, 위치, 서체, 컬러 이런 부분들은 다 자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케야마에서 자수 부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일본 브랜드에 비해서 좀 그래도 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14문자. 그러니까 뭐 하다케야마 로고가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지금 여기 웹에 있는 하다케야마 직자수가 있고, 또 엄지 쪽에 하다케야마 전용 서체입니다. 예. 전용 서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각기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시면 되면서 총 14문자까지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지금 하다케야마가 한 글자, 그 다음에 하다케야마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다케야마 이 전용 서체 이게 자수가 10문자. 웹에 한 문자, 11문자예요. 무료입니다. 무료. 네. 그럼 3문자가 남잖아요. 그럼 딴 데다가 뭐랄까 좀 뭐 다른 자수 하나 더 추가하셔도 돼요. 위치가 될 만한 데에다가. 14문자까지는 추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밖에 뭐 개인 자수를 넣으시는데, 이제 뭐
특별한 폰트라든지 아니면 가끔가다 배번을 사이즈를 엄청 크게 내신 분도 있습니다. 엄지 쪽에다가. 근데 이런 것들은 유저분들이 이제 이 공간 안에 자수를 넣을 수 있는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좀 이제 기본 크기보다 좀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사이즈까지 알려주시면 하다케야마가 그것도 감안해서 자수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오픈되어 있어요. 하다케야마가 자수 부분에서는 뭐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런 자수 선체나 이런 게 아마 뭐 일러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마 보내면은 이미지 자수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많이 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뭐 이제 간단하게나마 쉘라보브 오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한번 지금 뭐 또 물어보신 분들이 엘전드 체인서님이 제트미트와 하단미트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단점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두 회사의 미트 자체는요, 일단 가죽이 좀 달라요. 가죽이 달라서 하다케야마는 확실히 그런 뭔가 이 펠트 구조적인 문제가 와규 가죽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질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래 써야지 글러브가 진짜 내 손에 적응이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제트 글러브는 상대적으로, 제트 글러브도 당연히 하드합니다. 근데 저도 4인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두 글러브도 사용할 기회는 당연히 저는 많았습니다. 근데 제트 글러브가 오히려 다루기는 훨씬 쉬워요. 그리고 제 나이 때 동년배 때 야구 선수들은요, 어렸을 때 다 제트 미트를 더 많이 썼습니다. 하다케야마 쓰기 시작하는 게 한 본격적인 게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이게 알려져 있었죠. 물론 저 때는 하다케야마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오더보다는 기성 미트들이 워낙 많이 이제 매물로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서 쓸 기회들은 많았는데, 정말 그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서는 개인적인 사회야구로서는 사실 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갑자기 지금 김포 빠규 팀장님이 왓베이스볼에 저기 외근 오셔가지고 우리 또 합방을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오시죠. 네, 빠규 팀장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오. 핸드폰 무음으로 바꾸고. 의자 가져와. 네. 아니,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형이야. 또 싫어하는 거 아니야? 또 사람들? 아유, 또 정석이만 가운데로 좋아하는데 오세요. 또 와가지고 또 또 간략하게 그냥 잠깐 오셨으니까, 왔으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빠규 팀장입니다. 골든에이 배팅센터. 음. 좀 사람들도 없고 그래갖고 나와도 그렇게 크게 걱정도 없고. 9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9시까지 전에 와갖고 좀 많이 좀 치시고 또 많이 오시고 또 글러브 길도 들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니 형, 제가 오늘 하다케야마 이제 오더 미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신 김에 지금 뭐 여러 유저분들께서 이제 제트하고 많이 비교 문의를 많이 하셔. 좀 쉽게 설명해 줘. 제가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제 쓰는 입장에서만 설명을 드리니까. 네. 그 개괄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호드로들님이 하닥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제트를 선호하신대. 네. 근데 요즘은 다 대세가 하닥이라 하닥을 오히려 많이 쓰고 제트를 조금 어땠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쓰냐 안 쓰냐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 기아 선수들이나 제트를 많이 썼어요.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냐? 여기 보고 얘기해야 여기 앞에 보시고 얘기하고 날 보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 그렇죠. 카메라는 이제 어느 카메라를 보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제트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제트 미트가 또 흔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하닥 그러는데 저도 아마 2000년 초반에 제가 야구용품 일할 때 동대문에서 그때부터 하닥에 대한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근데 사용하는 코리아가 선수가 나오기 없었어요. 이전에. 그렇죠. 지사가 알파 프로젝트 그 모델들 보면서 음.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야 이거 2주간 피칭볼을 받으면 좀 움직이고 뭐 한 달을 하면 뭐 쓴다. 그때 당시 이제 길들이기가 뭐 스팀이나 이런 게 좀 도움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늦어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는 스팀기가 없었나요? 일본에는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생각을 못했나? 그렇지. 호빵 기계가 그럼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네. 그렇지. 그리고 진짜 미즈노 정식 제품을 그러니까 스티머를 딱 들어온 건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호빵 기계 해가지고 저 뭐야 삼립 거 그렇지. 사각 찜기 해가지고 그거 갖고 좀 했는데 처음에 그 스팀하는 거 갖고도 되게 말이 많았어. 글로벌 조진에 어쩌네.
근데 일본에서는 여러 번 진짜 하는데 우리는 글러브 깨끗하게 길들이기 원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컴파운드 짜고 검게 묻어 나와야지 그게 스팀을 한 거고 스팀을 하는 공정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비싼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 나오게 한다니까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러겠지. 요즘은 또 무령무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름 묻혀가지고 막 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나오고 맞았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히려 요즘은 하닥이 워낙 흔해요. 근데 이제 가죽이 쫀득쫀득한 건 사실 없어요 하닥은. 제트는 이제 가닥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게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즈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그 메이커마다 그 특유의 앞판 말고 공 받는 표면 말고 이 뒷판에 되면. 특징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아 미즈노는 좀 이렇게 약간 가오리 같은 뭐 둔탁한 느낌. 그다음에 뭐 제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가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좀 약간 컴팩트한 느낌부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고 하닥은 또 하닥 특유의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나고 끈도 하닥은 좀 딱딱한 끈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미트의 전용 가죽을 좀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하긴 해요. 그러니까 하닥은 미트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제트 같은 경우는 다, 뭐 미즈노 같은 경우도 다 포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가 좀 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니 지금 어느 의원님께서도 하닥 미트 길들이기 노하우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네요. 길들이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하닥게야마만 해. 하닥게야마만 해. 미트. 그러니까 하닥게야마 미트가 좀 딱딱하죠. 하드하죠. 그러니까 더 많이 때려야 돼요.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2주, 3주. 그러니까 타마자와 같은 경우도 엄청 걸리고. 사과와 미트. 예. 그런 거는 좀 많이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러브 미트가 이게 100번 때려서 길이 든다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0번을 때려서 길이 들지 않는다. 10번, 내일 10번, 좀 이따가 또 중간에 만져서 10번, 오전에 만져서 10번. 반복적으로. 그렇죠. 반복과 그러니까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져야 어느 순간 확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느낌 잡을 수 있겠는데 라는 게 와요. 그게 보통 저 같은 경우 잡는 게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선이면 잡을 수 있겠는데 정도 그게 한 되고. 캐치볼 기간 정도. 그렇죠. 그렇죠. 실사용 기간은 한 2주 보니까 이상으로 2주 정도가 되면 보통 나오더라고요. 2주 근데 정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빨리 해달라고 해서 빨리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길들이기 할 때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들여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렇지. 나는. 100번을 때려서 예를 들면 든다. 10,000번을 때려서 든다. 하루에 10,000번을 때리는 게 아니라 100번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좀 이따 또 지나가다가 또 글러브 좀 만질까 하고 또 만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지 글러브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뭐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잠깐 이렇게 해서 해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그거 글러브 자체가 부드러운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형의 말의 부분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끔 이제 어느 분들 이제 진짜 오더 글러브에 대해서 하다케야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의 하나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글러브도 가죽이다 보니까 이제 하다케야마는 가끔가다 이제 뽑기의 실패에 대한 이런 그렇죠. 말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이제 얘네들이 추구하는 가죽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냥 하다케야마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가죽 표면 자체에 그냥 그 자연스러움으로 봐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단 문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뽑기의 실패가 아니라 그냥 가죽을 뭐 진짜 이거에 진짜 평평한 가죽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가죽 물론 좋은 가죽을 선택을 하겠지만 이게 뽑기가 나쁘다라고 설명하기도 참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네. 지금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도 비싼 돈을 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글러브 공장에서 가서 하는 거를 보면요. 이 그냥 대충 이렇게 깔아놓고서 그냥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판이라고 하죠. 글러브의 이 손가락 부분 원판이나 미트의 여기 원판, 공 받는 부분 여기 공 받는 포켓 이 부분은 사실 등 쪽 부위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따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그 일정한 방향으로만 따지지 않고 모양도 이렇게 약간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다 똑같은 세팅 값으로
칼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다이게스팅으로 잘라서 딱딱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미싱을 할 때 조금 더 안으로 말릴 수가 있고 펠트도 사람이 직접 꼬매고 다 하는 거거든 일일이. 펠트도 안에 보면 포스미트 같은 경우는 펠트가 쫙 있는 상태에서 그걸 다 실로 꼬매요. 그래서 더 안정감을 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 또 그다음 사람이 끈을 낄 때 그리고 가죽이 늘어나는 방향이 또 있어요. 이 방향까지 모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뽑기가 잘 못 되면 실제로 딱 잡고 글러브를 탁탁 했는데 쭉 하고 여기가 다 우그러드는 글러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길들인 사람으로서 거기를 막 때려줘요. 그래서 펴서 어느 정도는 해서 보내주지만 어떤 글러브는 어떤 미트는 탁탁 잡으면 이게 딱 도화지 접듯이 딱 이렇게 모양이 딱 나와. 그거는 그 사람은 진짜 행운인 거지.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길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더 내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원판이 뽑기가 잘못돼도 원판이 안 좋을 수는 없어. 근데 이게 보면 뒷판과 앞판과 안에 펠트가 다 맞아야지 어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편차가 조금 하닥은 있어요. 솔직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길들이 하고 난 이유도 그러니까 어느 유저분들은 길들이게 맡기면 좀 이쁘게 잡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나는 이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답은 그리고 없어. 이쁘게 잡을 수 있는 가다들이 몇 개 있어.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가다들. 근데 요즘 그 가다는 좀 안 써. M8이라든지 그러니까 002 같은 경우 좀 이쁘게 잘 나와요. 근데 안 써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M2를 워낙 선호하고 그리고 또 M2도 이제 코리아 양이지 모델 같은 경우 조금 부드러우면서 좀 이런 영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좋아요. 근데 그것도 또 보면 끈피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도 나고 오히려 어떤 날은 강민호 거를 딱 길들이게 했을 때 되게 좀 잘 나온다라고 느낌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차이는 나지만 그 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들이 뭐 저나 아니면 여기 오더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업체들이 아마 노력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갑자기 와갖고 했는데 생각보다 말은 잘 네. 오히려 라이브 때는 많이 떨렸던 한번, 것 같은데 네. 빨리 조만간에 길들이게 대해서는 또 형님만의 또 방송을 한번 여기 구독자분들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누고 아니 뭐 제가 하는 노력은 있으니까 그대로 계속 저는 진행하고요. 여기 나머지 또 방송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또 봬요. 이만 목요일날. 이만. 네. 오케이.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다케야마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증 뭐 조금 뭐 가려우신 분들이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은 또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이제 하다케야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지금 예상건데 다음 시간에 뭐 롤렉스에 대해서 이제 좀 하시는 분들 이제 요청 주신 분들 많아서 롤렉스 USA가 그 롤렉스 재팬 라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또 한번 설명을 갖는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서도 예,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뵐게요. 감사합니다.